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평소에 내가 했던 생각들이 확신해질 때가 있어요. 저는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. 안녕하세요, 에나입니다. 이번에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. 여러분이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더는 미루지 않고 저희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근황만 알리면 좀 섭섭하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 한 권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. 그리고 촬영 각도를 좀 바꿔봤어요. 얼굴이 안 나오는 게 저는 훨씬 편하긴 하네요.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유튜브 업로드는 좀 뜸했지만 제가 작년 말부터 오프라인에서 좀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. 그래서 근황 첫 번째는 작년 10월부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플랫폼에서 매주 목요일 주 1회 글을 발행했었어요. 근데 최근엔 서류 문제 때문에 좀 채널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고 4월쯤 다시 재오픈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제 컨텐츠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다시 채널을 오픈하게 되면 유튜브든 인스타로든 다시 알려드릴게요. 의외로 제 채널 구독자님들께서 채널을 다시 언제 오픈하냐, 채널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다시 제 글을 읽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. 그리고 이 글을 주 1회 쓴다는 게 생각보다 좋고 힘들더라고요. 이렇게 반강제지만 주기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좀 성취감을 느꼈고, 또 제 글을 읽고 위로나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보면 정말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플랫폼은 구독 시스템이고 구독료가 뭐 크든 적든 나의 제품을, 나의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실망감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썼어요. 그래서 일주일이 정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는 거를 제가 좀 적응을 하느라고 유튜브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근황 두 번째는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나 직무가 있으면 망설임 없이 지원을 했고 면접 기회가 생기면 또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. 갑자기 웬 면접이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2년 정도 유튜브나 온라인의 세계를 좀 탐구하고 탐색을 했다면 오프라인도 한번 맞닥뜨려보고 싶은 거예요.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나를, 날 것의 나를 좀 만나보고 싶었다랄까? 네. 면접은 재밌고 힘들었어요. 정말 오랜만에 저의 옛날 취준생 생각도 났었고, 또 정말 날 것의 저를 만나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근황은 제가 작년 12월부터 오프라인으로 북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네. 부산에 그레나다라고 와인바가 있는데 이곳에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 8시에 북클럽을 합니다. 여러분, 와인 마시면서 사람들이랑 책 얘기 해보셨나요?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 북클럽 진행 방식은 제가 책을 먼저 일단 선정을 하고 모이기 일주일 전쯤에 사전 질문을 미리 드려요. 책에 관한 사전 질문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인스타에 공유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사전 질문들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그 북클럽 당일에 그냥 즐겁게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내가 좋아하는 책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말하고 또 다른 생각을 접하는 일이 일상에 정말 큰 활력소가 되더라고요. 북클럽을 시작하기 전에는 좀 망설이고 살짝 좀 겁도 났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도했던 일 중에는 정말 제일 잘했던 일입니다. 아무튼 요즘 오프라인 쪽으로도 제가 영역을 좀 넓혀보려고 해요. 그리고 올해의 계획은 좀 방향성만 크게 잡아놓고 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세워보려고 합니다. 이제까지는 온라인에서만 제가 활동을 해왔다면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율을 좀 적절하게 섞어 가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비율을 적절하게 제가 잘 섞을 수 있을지,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을지 그게 좀 관건이긴 한데 아무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, 최서영 저자예요. 이 책은 제 북클럽 첫 번째 선정 책이었어요. 제목에서도 딱 어떤 유치가 가능하죠. 응원 에세이입니다.
그리고 이 저자는 여러분 유튜브 가전주부 채널을 아시나요? 이 채널은 가전과 디지털 기기를 리뷰하고 소개하는 채널이에요.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이 있는데 말 많은 소녀라고 자기계발 수다 채널입니다. 여러분은 삶과 일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삶과 일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제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은 삶과 일을 분리를 해야 된다. 일은 일이고 내 삶은 삶이다. 일하는 시간이 아닐 때는 일에 대한 생각을 꺼두고 이 자유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책도 있고, 또 어떤 책은 내 삶의 영역과 일의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. 이 개인이 일상에서 던지는 질문과 의문, 작은 습관과 태도까지 결국 일과 연결이 되어 있고, 내가 내 일을 잘하고 싶다면 내 일상 속에서 그런 일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고, 또한 영감이라는 것도 계속 내 감각이 깨어 있어야지 찾아오는 것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어요.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,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람의 성향과 내가 지금 일하는 직종, 직무 또는 내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일과 삶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하는 사람이었다가도 나중에는 그 일과 삶을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,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. 사실 뭐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? 네,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과 삶을 뭐 구분한다기보다는 내 삶에 일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그래서 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의 특성상 뭔가를 만들어내고 기획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미 제 감각이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분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일과 삶을 철저하게 막 분리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, 이제 그 생각이 바뀐 케이스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저자도 유튜브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단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고, 또 내 집안을 내 취향이 아닌 어떤 유행하는 것으로 꾸미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.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나섰고, 그래서 현재는 이제 50만이 넘는 유튜버로서 채널의 또 리더로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저자도 일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을 해요.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채널도 라이프스타일 리뷰 채널이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일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이분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섰지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특히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. 120페이지에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, 나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반복될 때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다. 그럴 때는 홧김에 대책 없이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지친 나를 쉬게 해주고 잠시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. 그러니 지금 하는 일이 더디게 여겨지거나 의미 없이 반복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금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보자. 그러면 그 시간을 한결 수월하게 뱉어낼 수 있다. 모든 성장에는 통증이 따른다. 힘들지 않으면 잘해낼 수가 없다. 지금의 방황은 성장통이다. 인생은 어차피 안정적일 수 없다. 아무리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다.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고 불안할 때 나는 이런 말을 되새긴다. 잘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이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이다.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삶에 대해 고민하는 법이니까. 저는 대부분 혼자 일을 하고 주위에 어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? 이 길이 맞나? 라는 생각이 사실 주기적으로 들어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면접을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저의 민낯을 생생하게 마주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나름 2년 동안 멘탈도 어떤 역량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 정도면 많이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이게 막상 부딪혀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. 물론 면접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강점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약점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면접이 이제 계속 될수록 점점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는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진짜 많았어요.
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저희 일상의 어떤 루틴들이 정말 다 깨지더라고요.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늦게 잠들고 또 늦게 일어나고 자도 잠이 계속 쏟아지고 저는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하면 잠이 엄청 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브이로그에 보셨던 그런 열심히 사는 일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. 네. 그렇게 한동안 방탕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, 애쓰면서 살았던 그런 조급한 마음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, 여전히 내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,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책을 또 막 닥친 대로 읽었어요. 평소에 보고 싶은 책도 읽었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책들도 막 읽었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지금 뭐 제 상황이 그렇게 대단히 심각한 일도 아니고 제가 대단히 또 못난 사람도 아니더라고요. 그냥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 면접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저를 잠시 멈추어서 재정비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.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번아웃을 겪고 나니까 컨텐츠를 만들 때 좀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만들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평소에 내가 했던 생각들이 확신해 줄 때가 있어요. 이건 사실 친한 지인, 가족에게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응원이에요. 저는 이런 책의 말투를 좋아해요. 이미 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, 내가 어떤 마음일지 제일 잘 알고 그 힘든 부분을 얘기해주며 너무 친절하지도 너무 야박하지도 않게 담담하게 말해주는 그런 책의 말투를 좋아해요. 물론 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이거는 독자가 어떤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이냐 이것도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회사가 또는 사회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한다고 또는 다르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나는 나만의 색깔이 있다. 그걸 지금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부족하면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잘 모르겠으면 더 깊게 파고들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책에서도 모든 성장에는 통증이 따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시련과 고통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기 위해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지금 여기서 내가 힘들어만 한다면 제자리에 머물겠지만 어떤 게임의 퀘스트를 깬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이렇게 한 단계로 올라갈 기회이자 실력이 느는 그런 시점인 거죠. 제가 얼마 전에 김민경 강사님이 예전에 강의했던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초기 5년은 아사하기 직전이 수입밖에 안 될 것이다.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한테 이제 나를 테스트를 한대요. 이래도 내가 좋아? 이렇게 힘들어도 너 계속 할 거야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때 포기하면 두 번 다시 그 일로 돈 벌 기회는 없어지는 거고 내가 더 실력을 확장시킬 수도 없는 거죠. 그분이 이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사로 시작을 했잖아요. 그래서 강사 초기에는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대요. 왜냐면 강의를 못하니까. 그래서 그 직업 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최소 5년은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 직업한테.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.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직업으로 내가 일을 해도 굶어 죽지 않겠다는 확신은 내가 그 직업한테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했구나. 내가 너무 좀 느린 사람이라고 슬로우 스타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실패할 거라고 미리 단정을 지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이분이 또 사실 최소 5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또 사람마다 또 다른 거예요. 더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더 길게 걸리는 사람이 있겠죠. 근데 뭐 빠르다 뭐 느리다 뭐 이런 게 중요할까요? 저는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 속도를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많이 힘들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.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그냥 쉬워줍니다. 그냥 가동기를 잠시 멈추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, 나에게. 그러다가 다시 책을 들었을 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책에서 확신을 줄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힘은 이전과는 다른 더 강력한 힘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혹은
더 나아갈 힘이 없다면 저는 일단은 기간을 정해두고 마음껏 쉬시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나아졌다 싶을 때는 뭐 이 책이든 아무 책이든 그냥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. 혹시 많이 힘들 때는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 힘내라는 말이 더 화나잖아요.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쉬어두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 읽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. 사실 이번 영상은 책을 핑계로 제 생각을 말하고 싶었어요. 사람이 언제나 성장만 할 수 없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.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. 그래서 힘이 나지 않을 때 저는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그 시기를 지내왔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사실 뭐 누구에게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냥 저희 기록에 가까운 영상일 것 같아요. 여전히 저는 모르는 것 투성이에 그야말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여전히 많이 실패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작은 성공들도 있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올해는 치열하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그 치열함 속에서도 여유롭게 나의 속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